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어플로우를 기본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네, 여러분 인슐렛이 지금 그 시총이 25조야. 그러면 이어플로우가 만약에 미국에서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우리가 베스트한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주식을 가진 분들의 그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한 분들은 물론 단타 매매로 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거 이어플로우로 단타 매매로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고요. 자, 길게 보고 미국 본안 소송이 이제 승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안 소송에서 결국 다음 주에 승리를 할 경우에 인슐렛과 유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이어플로우가 얼마까지 가겠어요? 네, 인슐렛이 시총이 25조다. 네, 그럼 뭐 사실 우리가 인슐렛에 많이 처진다고 봐야죠. 네, 뭐 일단 이오 패치 그 본안 소송 승리한다 하더라도 뭐 인슐렛에 우리가 그 시총에 가깝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슐렛의 한 시총의 10분의 1 정도만 간다 하더라도 시총은 얼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2조 5천억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2조 5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3,500억이에요. 그러면 한 7배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7배가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10배거를 낸다는 거, 10배 시세를 낸다는 거, 이거는 본안 소송만 통과가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10배라면 10만 원, 뭐 7배다 하면은 한 7만 원.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어플로우 주가를 좀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자, 일단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서 지금 현재 예상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이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사이에 결국 이제 본안소송 편결, 배심원 편결이 나옵니다. 배심원 편결에서 거의 그 재판의 결과가 거의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종은 내년도 3월 달에 나지만 이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한번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하튼 이 수급이 동반이 돼야지 시세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볼 거고요. 효력 발생일, 증자 효력 발생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이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업데이트 시켜서 나와 있는지 그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는 이어플로우하고 별도로 하셔서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플로우 그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실수록 제가 좀 더 충실한 내용을 갖고 영상을 드릴 겁니다. 좀 앞으로도 성원을 계속 부탁드려요. 자, 이어플로우인데 물론 이제 정지 예고 공시가 뜬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정지 예고 공시가 뜬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12월 2일이 정지 예고일이고 만약에 정지가 된다면 12월 3일 날 정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본안 소송 결과가 유럽 시간으로 12월 2일 날 나와야 12월 3일에 영향을 받는 건데, 그죠? 근데 여러분, 유럽의 12월 2일은 한국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맞아요. 12월 3일 한 오전경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날 배심원 편결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뜸을 들이겠죠.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휴 휴일 때문에 자꾸 연기가 된 거니까 첫날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일단 정지가 됐다 거래된다 하더라도 여하튼 배심원 편결 결과에 의해서 주가는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매매 거래 정지가 12월 3일 날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심원 평결이지 거래 정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사가 하나 나왔죠, 여러분? KPI 뉴스에서 11월 28일에 나온 기사. 아마 이거 쭉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플로우에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어플로우 제품 인슐린 패치가 인슐렛의 인슐린 패치에 비교해서 우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어플로우가 인슐렛 패치보다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기사글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단점이 좀 있고 차라리 이어플로우의 이어 패치가 훨씬 유리하다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말이죠. 이번에 배심원 평결 좋으면 인공 췌장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어플로우입니다. 따라서 이 건도 하나의 큰 이슈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건들까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되면서 시세가 엄청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강점 요소다. 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자, 외인 수급, 우리가 수급 동향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먼저 좀 보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외인이 68,000주 들어왔어요. 3일째 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어느 정도 두는 것은 신한투자증권의 매매입니다. 11월 27일 날 엄청 많이 샀다가 11월 28일 날 일부 5만 주 매도를 하고, 다시 11월 29일 날 5만 7천 주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흔들지만은 순매수 구도를 유지해 가겠다. 이런 신한증권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좀 단타로 하는 창구라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신한증권의 일별 순매수 동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우리가 요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 5개 증권사의 동향만 나타내주는 이 순매수, 순매도 동향을 보는 것은 무리가 있죠. 한 가지 더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상위 5개사에 속했다가 이탈이 된 그런 창구 물량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건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 보니까 JP 모간에서 2만 주 정도 순매도를 한 것이 일단 나오네요. 그죠? JP 모간. 근데 이 JP 모간은요. 여러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창구 동향을 보면 JP 모간이 한 6만 5천 주 정도 순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여기서 한 2만 주 정도 순매도 한 겁니다. 아직 순매수 구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3분의 1 정도의 차익 물량만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외인 창구 동향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아직은 긍정적인 매매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수급 체크는 해보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어플로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본안 소송과 관련해서 배심원 평결권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뭐가 또 업데이트돼서 바뀌었는지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네요. 그러니까 유럽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11월 26일에 주요 문서에서 나왔고 11월 26일에 메인 도큐멘트 주요 문서 그리고 11월 26일에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건이죠. 주얼리 트라이얼 헬드. 네, 그러니까 일단 판결이 뭔가 있어요. 그죠? 네, 그 배심원 관련해서 뭔가 그 열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이어플로우 측에서 공시한 내용을 100% 믿어야 됩니다. 네, 그 공시니까 그냥 뭐
공시 아닌 걸로 그냥 말로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연기가 된 사유가 분명히 나왔었잖아요. 그죠? 연기가 된 사유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얼리 트라이얼 헬드 이거는 다른 건에 대한 것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시건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공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요거는 예전 거고요. 자, 요거는 예전 거고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 화면이 지금 없어졌네. 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시를 믿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업데이트를 그 이후에 이제 안 한 상황이고 이거는 일단 다른 건을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12월 2일부터 나오는 주얼리 트라이얼 헬드는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유상증자 정정을 지금 했잖아요. 근데 이게 효력 발생이 되어야 효력 발생이 되어야 이 유상증자가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또 연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효력 발생일이 12월 11일이라고 나와 있죠. 12월 11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효력 발생일이 12월 3일에서 12월 11일로 조금 뒤로 미뤄진 것은 이때까지는 유상증자 내용을 또 정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심원 판결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효력 발생일이 조금씩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월 10일까지는 증자건이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12월 3일이었는데 그게 좀 변경이 됐다는 거,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12월 11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유상증자가 또 정정이 될 수도 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배심원 판결건이라든가 이런 건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아마 정정 여부가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거 아까 제가 관련 화면을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듯이 미국 추수감사절 휴일로 인해서 12월 첫째 주로 지연된 거, 요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거예요. 자, 회사가 지금 이어플로우가 현재 이 본안 소송에 대해서 상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상증자 일정 같은 경우도 미리 계획하에 잘 짜여진 각본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유럽과 미국에서 가처분 신청이 일단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서 자신감을 갖지만 이어플로우 측은 미리부터 그 재판에 대한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증자 일정을 미리 잘 짜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유상증자 정정을 언제 할 것이냐도 계획을 다 해놨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회사가 자신감 있게 이런 각본을 준비한 걸 보면은요, 충분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자들은 미국 본안 소송이 패소하면 회피 제품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미국
본안 소송에 패배한 거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뭐 이런 상황은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슐렛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5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266달러 정도 가는데 인슐렛이 지금 현재 시총이 25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본안 소송 승리한다고 할 때 인슐렛 시총만큼은 못 간다 하더라도 10분의 1 정도의 시총인 2.5조만 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총에서 한 7배 정도 주가가 위쪽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그 기대를 하는 10배의 텐베거 시세가 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의 배포를 갖고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10조라고 한다면은 10배라고 한다면은 되게 이 10만 원 선 간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11,000원대니까. 그리고 7배만 간다 하더라도 11,000원짜리가 한 7만 원 선 정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정도의 우리가 꿈을 갖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제 순간적으로 대량 거래,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뭐 한 2천만 주 정도를 보자고 그랬죠. 이런 정도 거래가 된다든가 그런 조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플로우와 관련된 순간적인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꼭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제가 그 히든 정보와 순간 정보와 긴급 사인을 드릴 수 있어요. 문자를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드릴 방도가 없습니다. 그죠? 궁금한 거 소통도 하고 추천주도 좀 받고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확실한 매매, 이번에 끝을 볼 수 있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문자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소형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더블도 갈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요런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다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 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경우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뭐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네.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 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 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6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끌이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네, 외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 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